근데 시험에 문법 그거 특강 듣는 거 도움 좀 됩니까? 정말죠? 나만 일단 듣는 거야. 근데 너 그거 풀면은 문제 난이도 좀 높지 않아?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들만 보이는 거야. 그럼 네가 혼자 풀면은 좀 빼고 없이 풀리는 것들 좀 많아? 아니면 좀 풀면 잘 모르겠는 것들 많아? 비율로 따졌을 때 질문을 쌤한테 직접 할 정도면 어디서도 잘생기잖아. 어디서도 잘 안 생기는 것 같다고? 쌤은 아닌데 찾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도 좀 많이 풀었어. 많이 안 풀었어? 지나가면서 보이거든. 그때 나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다 보면 맨날 핸드폰 들고 있던데. 뭐 사실 뭐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 수 있지. 이게 기초가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좀 잘 안 되시면. 자, 한번 봅시다. 앞에 오세요.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요. 막 그거 되게 많고 막 한 것 같은데 크게 유형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 5가지, 한 6가지 정도 될 텐데 그거만 일단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맞춤법 1조 1항입니다. 뭐였어? 소리야 뭐였어? 1조 1항. 표현주의랑 표현주의. 그렇죠. 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표음주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표의주의에 해당하는지 찾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로 따지자면 두 번째 순서가 뭐였습니까? 된소리와 관련된 표기였습니다. 기억나요? 네. 자, 된소리 표기 규칙 뭐였습니까? 뒤에 보지 않으면 자,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가 흔히 뚜렷한 까닭 없는이라고 합니다. 맞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있습니다. 맞죠? 자, 얘 같은 경우에 된소리를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그렇지. 오. 된소리를 적는다.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건 우리가 흔히 문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적 원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된소리와 관련된 문법적 근거 또는 문법적 까닭이 뭐가 있는데요? 앞말에 니은인가? 일단 첫 번째 앞말에 기역 비읍 받침이 있을 때 원래는 이제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인데 이거는 이제 그 소리 기준이니까 음운 기준으로 기역 디귿 비읍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앞말에 기역 비읍 받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이 아닌 경우입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음 다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이 아닌 경우가 결국은 뭔데? 기역 디귿 비읍이야. 소리로 따지면 맞잖아. 어차피 니은 리을 미음 비음 빼고 나면 전부 뭐야?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 애들일 텐데.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필기 혹시 사이소리 현상 필기했나요? 네. 했던 것 같은데 나 봤던 것 같은데 맞죠? 자,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된소리 일어난다. 이거 된소리로 적습니까? 아니요. 안 적죠. 왜? 사이소리 현상 역시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받침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된소리로 적히는 경우가 있었어. 뭐였습니까? 같은 소리가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겹쳐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된소리로 잡습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띄어쓰기. 세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 아닙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런데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어법에 맞게 적는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어떤 경우? 용언의 그래서 그치 본뜻에서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죠. 맞죠? 자, 다음 네 번째. 혹시 본용어 보조용어 했니? 네. 본용어 보조용어. 했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무엇이 원칙입니까? 띄어쓰기. 그렇지, 띄어쓰기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 허용이니까 당연히 뭐가 허용이겠어? 붙여 쓰는 게 허용이겠지. 맞죠? 그런데 허용이 안 되는 경우 있었잖아. 그쵸? 크게 두 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첫 번째. 너무 길어져요. 그렇긴 한데 그게 조항으로 딱 너무 길어지는 예시를 좀 적어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본용어니 합성용어인 경우입니다. 자, 뭐였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놀고 싶다. 난 놀다 싶다야. 맞지? 자,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입니다. 맞죠? 얘는 붙였어도 되고 띄웠어도 됩니다. 놀고 싶다는. 알겠죠? 그런데 놀다는 단일어잖아. 맞죠? 어근 하나밖에 없는 놀다입니다. 그런데 얘를 띄놀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데? 합성어가 됩니다. 맞죠? 자, 본용어니 합성어인 경우에는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싶다는 붙여 쓰고요. 띄우고 싶다는 띄워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보조사가 들어가 있겠지. 맞죠? 보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띄어쓰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 미안합니다. 붙여쓰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띄어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것까지 좀 생소한 거 보니까 이것까지는 학교에서 안 했나 본데? 그냥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띄어쓰기 원칙인데 허용 한다까지만 했나 본데? 아닌가요? 근데 약간 제가 좀 돌아가지고. 하여튼 자, 봅시다. 자, 다음 5번입니다. 품사통용이 있었습니다. 맞죠? 뭐였어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보조사 구별하는 거. 자, 근데 의존명사와 보조사를 구별하는 요 파트가 바로 이제 품사통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맞지?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특히나 이제 뭐 몇몇 학생들이 이 한글 맞춤법 파트 문제 풀라고 하면 잘 안 풀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풀고 나도 뭔가 새롭게 뭔가 배우는 느낌이 안 난다는 거야. 또는 내가 이게 연습하고 내가 늘어나는 느낌이 안 든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거 단어가 뭐 여기서 열심히 했다고 뭐 이게 이 단어가 뭐 시험에 나오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유형화하지 않고 그냥 단어들만 들이다 보면서 그냥 보기 보면서 이거는 맞는 말, 이건 틀린 말, 이거는 맞춤법, 이건 맞춤법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풀다 보면 사실은 이게 막 누적되는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여기에서 뭐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몇 가지 유형 더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유형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틀렸다면 나를 낚는 그러니까 나를 낚는 유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유형에 낚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한글 맞춤법이나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자, 요거 자, 그 잃은 힘에 뭔데? 구 뭔데?
치. 붙이다. 맞죠? 요거는 뭐야? 붙이다. 이거 뭐야? 붙이다. 이거 뭔데? 이것도 붙이다가 되죠. 정답 몇 번? 5번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알죠? 안과 안의 구분. 이거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오긴 하지만 너무 간단하잖아. 맞지? 안은 무엇의 줄임말? 아니의 줄임말. 이거는 뭐의 줄임말? 아니 하의 줄임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요거 봅시다. 요거죠. 자, 지금 3번 문제 읽고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유형 자체가 바로 뭡니까? 어간 용언의 본뜻에서 멀어졌느냐 안 멀어졌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들어가다 같은 경우에 원래 들다 가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본 의미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뜻이 살아있는 거고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드러내다는 거야. 진짜 들어서 내는 거잖아. 맞죠? 매장에서도 진짜 들어서 내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사실 시험 문제 되게 쉽지. 문제 쉽죠?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보겠지.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물어보겠어? 얘네들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보기에다 넣어놓고 여기 있는 내용을 선지에다가 넣어놓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본뜻에서 멀어졌는지 아니면 본뜻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얘랑 얘의 유형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좀 더 딥하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이거 맞춘 거 맞는데 끝, 이게 아니라 유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정답 몇 번? 1번이요? 5번. 자,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를 알아야 돼요. 요는 뭘까요? 보조사입니다. 우리 해요체 요 있죠, 여러분들. 해요체 요는 전부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말에도 붙었다 뗐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보조사라서요.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는 붙었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시오는 뭔데? 하십시오체 종결어입니다. 그럼 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어미 떼면 어감밖에 안 남잖아. 어감만 남길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는 보조사, 시오는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시오는 못 빼고요. 요는 뺄 수 있죠. 자, 하여튼 지금 힘드십시 요를 십시오로 바꾼 거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십시까지 나왔는데 뒤에 요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요가 붙는다는 말은 요를 빼도 된다는 말이잖아. 요가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를 빼도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조사니까. 맞죠? 근데 요를 빼면 말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요를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는 요를 빼도 말이 되는 상황에 붙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 자체는 좀 어색해지긴 하겠지. 근데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을 때 그럴 때 요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우리 피동형의 이 희디기 봅시다. 붓이다야, 붓히다야. 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붓였다가 돼야지. 근데 얘 발음 교환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쳤다가 됩니다. 왜? 두 개음만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맞춤법 틀린 애들 진짜 많았어요. 평소에 이제 저기 막 뭐 이제 글 같은 거 올라오거나 채팅 같은 거 올라오거나 질문 같은 거 보거나 이럴 때 이 맞춤법 틀린 거 참 많았습니다. 아 참 요거 있었네 여러분들. 중간에 어근 플러스 접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별하여 적는 게 원칙이라고. 맞지? 근데 그 구별하는 경우의 수가 뭐였어? 명사형 접사 뭐예요? 왜? 명사형 접사 저 부사 아니 명사형 접미사. 자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뭐 있었어? 어근과 접사는 합쳐질 때 구별하여 적는 게 원칙이야. 맞지? 자 그런데 그 구별하여 적는 것에 대한 예시들이 명사형 접사 2개, 그 다음에 부사형 접사 2개였습니다. 명사형 접사 뭐 있었어? 뭐 있었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또 이 그렇지. 부사형 접사 뭐? 미음 아니에요. 미음이 붙었는데 어떻게 부사가 되어 인간아? 그러네. 히 그렇지. 이히.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음이나 이 붙은 애들, 이나 히 붙은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구별하여 적습니다. 맞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우 플러스 으게라고 하는 접사가 만난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으게는 음이나 이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요.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웃음을 지었다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에 맞게 적는다. 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또는 구별하여 적는다. 다 맞는 말. 맞죠? 여러분 교과서에 혹시 율 구분하는 거 있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아? 왜? 아니야. 왜? 있었어? 아니야. 왜? 안 껴껴서? 왜? 자 앞에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이거 진짜 왜? 자 6번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맞죠? 자 19항이 뭐였습니까?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원형이 밝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다에다가 이가 붙어서 뭐야? 명사가 됐습니다. 맞죠? 그럼 기억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 아주. 자 그다음 기억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얼다에다가 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얼음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기억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많이. 이 많이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아니다. 그렇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겁니다. 자 그다음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이거 왜 4번일까요? 조용하다가 원래 부사라서 원래 부사 역할을 해서
히 조용하. 맞습니다. 오좀 심해. 자, 그래서 조용히는요, 어간이 조용하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접사가 붙어야 돼, 원래라면. 맞죠? 어간까지 어간 뒤에 붙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조용하 뒤에 뭘 붙이진 않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가 붙어서 이제 부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근데 그럼 쟤는 뭐예요? 조용히는요, 조용히 자체가 그냥 부사예요. 아, 조용 플러스 히가 된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조용 플러스 히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명사로 쓰인 거지, 명사로. 그래서 명사 조용에다가 히라고 하는 부사형 접사가 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어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다음. 좀 너무 쉽다. 알아서 풀어보고요. 붙이다. 요거 여러분들 12번 봅시다. 이거 혹시 학교에서 하던가요? 이로 끝나는 애랑 히로 끝나는 애 구분하던가요? 아니, 진도 다 나가셨다면서요. 아니 알씨. 아니 근데 막 이렇게 크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면은 엄청 중요하게 다룬 거잖아요. 맞아? 제가 2로 끝나는 애랑 히로 끝나는 애 구분하는 거 혹시 뭐 단어 종류 같은 거 예시로 얘기해주고 하셨어? 딱히 안 하셨어? 알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얘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는 외워두세요. 알겠지? 내가 뭐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 교과서. 아니, 네? 이 노만 발음되는 애들 있죠? 얘네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로 발음되거나 히로 발음되는 애들은 전부 뭘로 쓴다고? 히로 쓴다. 히로 쓴다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히로만 발음되는 애들도 히로 씁니다. 자, 근데 이로만 발음되는 애들은 어떻게 쓰는 거야? 이로만 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로만 발음되는 애들을 그냥 외우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뭘로 쓰면 된다? 히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분법칙 안 나온다고 했고, 왠지 웬일 했어 안 했어? 안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15번 문제 풀어주세요. 자,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은
얘 진짜 이게 둘 다 관용 사용 어미가 붙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명사 앞에, 그러니까 어떤 이 의종 명사든 아니면 보조사 앞에 둘 다. 왜냐 보조사는 어디든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가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데 학교에서도 분명히 그런 걸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자 15번 일단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됐어? 1번이랑 2번, 5번, 1번, 5번. 자 봅시다. 자 그래서요. 집에서 부터는 지금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거야? 아, 적절하지 않은 거 맞죠?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왔다라고 했을 때, 자, 요 에서를 한번 빼보세요. 집부터 걸어왔다라고 하면 집 뒤에 부터를 붙였어, 띄웠어? 붙였어. 그 말은 뭐야? 얘도 조사. 얘도 조사라는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에서는 격조사, 부터는 보조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1항에 따라서 붙였어야겠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단어 가지고 실험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실험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건 틀려야지 뭐. 본인 능력 부족인데. 맞죠?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실험해보면 돼. 에서 빼고 부터만 붙여봐. 맞죠? 붙여봤더니 얘도 붙었어. 그러면 뭔데? 얘도 무조건 조사라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뭐야? 우리 조사 붙였을 수 있잖아. 맞지? 체험 조사 붙여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너대로에서 대로는 조사임으로 41항에 따라서 붙였어야겠고 맞나요? 맞죠? 자, 지금 여기에 너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도 있습니다. 맞죠? 너대로는 뭐 해야 돼? 붙였어야 돼. 약속한 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 띄웠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3번 넘어가고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옳지와 떠난지에서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자 이제 42항에 따라서 띄웠어야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뭐가 틀렸는데요? 그렇죠. 떠난 지는 띄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 지가 진짜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관형사용법이 붙어 있잖아, 그치? 올도 그렇고 떠난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띄워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는 여러분들 좀 알아도 돼요. 의존명사로 썼을 때, 그 의존명사만 기억하면 되잖아. 맞죠? 의존명사로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시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올지의 지는 시간의 의미가 있어? 오는 시간이야? 아닙니다. 근데 떠난 지는 뭐야? 떠난 뒤의 시간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 의존명사로 쓸 때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말은 얘는 시간의 의미가 없고 얘는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띄우고요. 얘는 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올지 할 때 지는요. 이 어미입니다. 어미. 조사도 아니에요. 심지어. 왜 그런데? 얘가 어간이잖아. 오리. 아, 그러니까 이게 어미니까 어간인 것도 당연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네. 맞죠? 그냥 옳지 이게 이 지가 시간의 의미로서 쓰인지 안 쓰였는지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 다음 디귿에 한 달이는 한 달 이로 써야 되고 문장이 뭐야?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한 띄우고 달이죠. 맞죠? 자, 이 달은 의존 명사잖아, 그치? 그리고 이가 뭐야? 한 달 이 지나다, 무엇이 지나다. 이는 뭐야? 그렇지, 주격조사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같이 붙여서 줘야지. 맞죠?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났다. 자, 그럼 이 한 달을 내가 숫자 1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붙였어. 그렇지, 붙였음도 허용입니다. 맞죠? 배에서 소리 나. 야, 배고프세요. 나 지금 도시락이 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헐, 그거 너무 괴롭겠다. 자, 17번 문제 풀어봅시다. 똑같습니다.
16번도 풀어봅시다. 자 일단 17번부터 봅시다. 17번 혹시 소위 풀었나요? 네.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오, 맞았어요. 맞습니다. 나이스. 왜 틀렸죠? 아무리 다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얘를 지금 뭘로 봐야 된다는 거야? 조사? 네. 37. 그렇지. 얘를 의조 명사로 봐야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의조 명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건데? 아니. 뭐라고요? 오는 거.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거. 뭐 그것도 맞습니다. 따다 할 때 따는이라고 돼 있어서 또는 대 뒤에 뭐 붙여보면 돼. 따는 조사. 따는 대의 목적이 있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조사도 결합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에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16번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 3번. 그렇지 3번이다. 그렇죠? 떠난 지라고 했을 때 지는 기본적으로 의존 명사로 쓸 때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24번) 풀어보세요. 자 24번 정답 몇 번일까요? 일단 단어들이 좀 아까 생소하죠, 맞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기존의 뜻과 멀어져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거잖아. 그쵸?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애들이 다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유형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 24번 같은 경우에는 꼬락서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꼬라지를 말하는 거야. 꼬라지. 맞죠? 본 뜻이랑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지.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얘는 쓰레기 플러스 이야? 그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애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빼. 자, 그 다음에 뜨덕이도 봅시다. 얘는 위가 붙어 있잖아. 그치? 이나 음이 박인 게 아니야. 맞죠?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얘도 빼야 돼. 맞죠? 올가미도 얘가 올감 플러스 1일까요? 그건 아니거든. 아, 잠깐만, 이거 맞지? 감다. 근데 얘도 그 감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원래의 뜻과 멀어진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열이 있다, 그치? 얘가 사실은요 문열 플러스 2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는 실제로 얘는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맞죠? 한 말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을 열다라는 의미랑은 좀 멀어진 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녀도 문 열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뒤로 오면은 문 앞에서 반겨주는 이제 그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문이 안 열어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본 뜻이랑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입니다. 4번.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나와 관련이 없는 건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어긴 한데 넘어갑시다. 15번.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거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초? 정답 4번 정답 몇 번인데요? 맞습니다. 얘는 그 피동형이 뭡니까? 닫다는 닫 히다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닫히었을 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논란 등지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던지로. 등과 던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든지 던지는 어떤 차이 있어요? 이 던이 어떤 의미인데? 과거 시제 선호 발음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던은 과거 시제 선호 발음이가 아니라 과거 시제 관형 사용어이죠. 맞죠? 예쁘던 동생이 어리던 동생이
맞죠? 자, 그래서 과거 시제 관형사형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뭘 써야 돼? 던을 써야 됩니다. 든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든지 말든지 뭐야?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나 놀랐든지 던지. 자, 으로써 물어봅시다. 로써랑 로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격.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격. 그 다음에 오. 그 마치 뭐라 해야 되지? 네? 모르는데 찍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알고 있는 거였어? 인터넷에서. 알겠습니다. 그치, 그치. 로서는 뭔데요? 로서. 역할이나 자격이죠. 로서는 뭐야? 도구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용에 사용할 때, 이용할 때, 맞죠? 그럴 때 로서를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율율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쓰는지? 기억나요? 했나요? 율율 율율 그 다음에 열열 그래서 열율이죠. 열율 한자어 열율은요 사실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니은 받침 뒤이거나 또는 모음 뒤. 그 말은 뭐야? 앞말에 받침 없을 때 맞죠? 앞말에 받침 없을 때나 그 다음에 니은 받침 뒤에서 열율은 뭘로 바뀝니까? 열율로 바뀝니다. 백분율 확률 또는 나열 맞죠? 백분율 근데 확률은 확률입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마치다 맞추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답이 안 넘어가야 돼요. 맞히다 맞추다 아닙니다. 문제도 맞히는 거고요. 표정도 맞히는 겁니다. 둘 다 히다요. 추는 언제 왔을까요? 아닙니다. 맞추다. 맞는 것 같은데? 내일이 우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맞추다. 열을 맞추다. 그리고 간격을 맞추다. 맞게 하는 거. 그럴 때 맞추다를 씁니다. 알겠죠? 그 이외에 전부 다 맞히다입니다. 목표물 맞히는 거, 그 다음에 정답 맞히는 거, 전부 히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2번 한번 봅시다. 2번 풀어보세요. 말장난. 이 말장난을 길게 두 줄로 적으면 여러분들 시험이 될 겁니다.
자, 2번 정답 몇 번? 5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아닙니까? 1번이요? 1번인 것 같아. 오호, 너 혼날래? 아니 너무 아, 기준을 표가 표기는요. 자,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맞춤법은 표음주의 아니면 표의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 아니면 B라는 뜻이야. 얘 아니면 무조건 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돼? 발음규 안에 넣으면 돼. 멋지다 넣어봅시다. 어떻게 발음되는데? 우리 다 했잖아, 이렇게 때. 다가 되겠지.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어법에 맞게 적은 거야? 어번에 맞게. 그렇지. 소리랑 다르면 무조건 뭐다? 얘라는 거야. 알겠죠? 표기랑 소리랑 똑같은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돼. 그러고 나서 뭐 해? 말장난 찾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멋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 안에 넣어보면 돼. 소리랑 표기랑 달라요. 맞지?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아무튼은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맞죠? 앞집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아닙니다. 비행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아니야. 넘어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네. 아니지. 넘어지다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아니네. 아니지. 맞죠? 넘어지다는. 맞죠? 자, 요거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면 돼? 말장난 찾으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맞죠? 아, 이거 시험에서 이거 틀려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개 들고 들어오면 안 돼. 그렇더라고요. 그럼 야 이거 분명히 나올 거야. 하나는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막 꼬아가지고 이거 아닌 것처럼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알고 보면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선지는 뭐야? 두 줄, 세 줄씩 될 거야. 맞죠? 그럼 거기에서 안 낚이고 안 헷갈리고 이제 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해. 이 판단 기준은 절대 흐리면 안 돼. 나의 원칙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내 원칙 판단 기준을 흐리는 어떤 애가 나올 거거든. 걔가 나와서 틀렸어. 그럼 뭐야? 그냥 내 실력 부족이야. 알겠지? 그건 깔끔하게 인정하되 반드시 뭐 해야 돼? 원칙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원칙 기준 뭘 세우라고? 발음규 안에 넣으라고. 알겠지? 소리 나는 대로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부터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애들 문장, 말장난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정말 헷갈린다 싶으면 뭐까지 해놔? 그러니까 해놔.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얘 뭐야? 미안합니다. 얘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은 거.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또는 뭐야? 얘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으니까 원형을 밝힌 거. 이런 식으로. 어법에 맞게 쓴 거. 그렇지? 그래서 본래 형태를 밝혀 적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소리대로 아니 적었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낚여서 오면 안 돼요. 알겠지? 여기에 낚여서 문제 틀렸다. 그럼 그냥 자기 입에 이거 낚시바늘 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물고기예요 이러면서 전 그냥 물고기예요 이러면서 이런 소리. 그러니까 자 8번 문제 풀어보세요. 방금 안 된다.
자, 8번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법에 맞도록 함에 해당한다고 했잖아, 그치? 위에 보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전부 뭐 하면 돼? 발음 교환에 넣어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걔네만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힌 애들을 제외하면 됩니다. 자, 걸음 소리 나는 대로 적혔어? 아니야. 맞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혔지. 그럼 빼. 이거 다 틀렸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또 들어가 있네. 2번도 빼. 맞죠? 자, 얘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얘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까? 네.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소리 나는 대로 일단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얘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맞죠? 자, 더욱이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까? 음. 아닙니다. 맞죠? 익히. 자,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요거는 좀 조심해주세요, 여러분들. 이히, 특히나 이는 어차피 연음될 거니까 상관없고 히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얘는 별표. 부사교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부사형 정의사. 자, 그러니까 이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이 이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성에 소리가 없어서 연음되거나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느껴져요.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에 받침이 있어. 그러고 나서 뒤에 히가 붙어 있으니까 연음이 안 되잖아. 맞지? 우준히야 맞죠? 우준히. 그런데 이거는 우준 플러스 히거든.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사형 정비사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건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와 히 붙어 있는 애들은 얘들을 이제 기본 형태를 살려준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히가 붙어 있으면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원칙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원칙대로. 더욱이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아니다, 그렇죠? 익히 소리 나는 대로 적었습니까? 얘는 히 붙어 있어도 어차피 뭐야? 익히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맞죠? 정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른 애들도 보면 됩니다. 나머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미안합니다. 다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어요. 반드시는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다. 그렇죠? 얘 때문에 탈락. 그럼 5번도 뭐야? 얘 때문에 탈락. 맞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만 계속 판단하세요. 알겠지? 머리 기호 안에 넣어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크게 이제 안 될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요거 했나요? 요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근데 되게 중요한데. 이런 기억이 없는데. 자, 요거 위에가 맞을까요? 밑에가 맞을까요? 위에. 자, 요거는 위에가 맞을까요? 밑에가 맞을까요? 밑에. 시연이는 똑같아요? 이거 위에, 이거 밑에.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우리가 기준을 생각하면 잘 안 헷갈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 말이 없습니다. 맞춤법 표기에는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에 우리말의 글자에 이 글자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며칠이 있는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이렇게 씁니다. 며칠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 원리로 생각해 보자면, 자, 얘 실질형 태수야, 형식형 태수야? 실질형 태수지. 왜? 얘 명사잖아. 맞죠? 명사는 전부 실질형 태수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수 앞에서 얘는 변동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다, 오삽. 앞은 실질형 태수야, 형식형 태수야? 실질이야. 오삽이라고 해, 오답이라고 해. 오다. 그럼 뭐야? 변동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 자, 그럼 얘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변동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요. 몇월 며칠이라고 합니까? 몇월 몇일이라고 합니까? 몇월 몇일이라고 한다고요? 며칠. 며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월 몇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몇월 며칠이라고 하냐? 야,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알겠지? 몇일째라고 해, 며칠째라고 해. 며칠. 며칠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원래 규칙대로 하면 분명히 디귿으로 발음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얘는 몇 철이라고 해, 몇 월이라고 해. 몇 월이라고 해. 얘는 규칙을 지키거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근데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아무도 안 지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맞죠? 몇 월 며칠이라고 한단 말이야, 전부 다. 자, 그럼 얘는 뚜렷한 까닭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 그냥 우리 소리 나는 대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우리 몇 월 몇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몇 월 며칠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몇 월 며칠이고요. 그 다음에 몇일째 아니고 며칠째입니다. 알겠죠? 우리 말에 아예 그냥 몇일이란 말은 없어. 전부 며칠이야. 왜? 우리 전부 며칠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는 문법적 근거가 없거든. 뚜렷한 까닭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뭐 해?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된소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발음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것들 있죠. 자, 그래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애들은 전부 칠로 쓰,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혹시 했나요? 수사랑 그 수관형사 통용되는 거. 네, 했어요. 이거 풀어봅시다. C는 응. 어디서 띈 거야? 이거 띄 그건데 줄바꿈을. 아니지, 이건 전부 안 띄운다고 해야지. 그냥 다 안 띄웠잖아. 그러네. 자, 요거 풀고 여러분들 잠깐 쉽시다. 나이스. 근데 B는 띄었는데 어디? 맞네. 잠깐만, 답지 말아야겠다. 미안해요. 와, 이런 생각 없네. 진짜 생각보네. 씨. 띄어쓰기가 적절한 것이면 띄어쓰기만 봐야 돼요? 아니면 비빔밥 이런 거 봐야 돼요? 아니지, 이거는 맞는 말이지, 비빔밥은. 내가 네 개씩밖에 없어가지고 C 제외하고 또 4개가 맞춰서 이거 C는 띄워 써져 있는 겁니다. C는 띄워 써져 있는 거예요. 잠깐 쉬어봅시다.